자, 이제 을미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는데요. 이제 을미일주가 당연히 여긴 이제 안 계시리라고 보고요. 뭐 그래서 뭐 나쁜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일단 을미일주가 들으시면 가슴이 아픈 얘기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을미일주에 대해서는 실상 이제 뭐 일지에 저렇게 목고, 즉 사고를 깔고 있는 을미일주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 을미의 을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의 초봄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미토는 더 이상 아니 올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만은 간명을 잘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천간지지를 꿰뚫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법체계의 어떤 그런 술기를 살짝 갖다 뿌려 넣는 것,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두 개가 겹친 형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성함을 의미하는데, 그 무성함이 이미 앞에서 뭘로다가 있었냐면 천간지지로 보더라도 술토라든가 그 다음에 오화, 이렇게 오화에 아마 그런 화끈한 어떤 거기에서 굉장히 무성함이 더해져서 더 이상은 나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안일 미자로다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성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멈추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실을 목 새싹의 어떤 무성함이 멈춰져 있는, 즉 성장이 멈춰져 있는 결실을 재촉하는 편제예요. 그래서 을미일주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재적 성취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지장간을 보시면은요, 미, 정, 을, 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식과, 그 다음에 비와, 그 다음에 재와, 그러니까 비식재를 놓고 있죠. 비식재 구조들, 내가 내 힘이 강함을 전제로 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을미일주들은 비식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돼야 돼.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거야. 그렇죠? 비식재 관리는 나, 일, 돈, 명예,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돼.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요. 비식재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요. 굉장히 하여튼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을목, 우리가 자의 형상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을목은 역마를 낳았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역마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미토 역시도 역마를 낳았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을미일주들은 돌아다니는데 어디를 주로 돌아다닐까 했더니 산이야. 산을 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을미, 그 다음에 무슨 을사, 기사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신병이 있다 그래요. 신병은 다름이 아니에요. 정신의 이상을 게 아니고 모모이, 그렇죠? 모모이 이러한 신병을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돌아다녀야 돼. 대표적으로 을미일주가 을사, 을미, 기사 일주처럼 이렇게 역마를 낳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으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유형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미일주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일단 돌아다니는데 일가견이 있는데 주로 산으로. 저는 안 돌아다니는데요. 운동 취미가 뭐예요? 저는 고산을 다니거나 오지를 다니거나
상상의 취미거나 어떤 사람은 철인 3종 운동이 있어요. 그게 취미래. 그거나 개찐독진이야. 어쨌든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사람들이 몸이 아프기 쉬운, 그래서 실제 저 을미일주들이 여명의 경우에 자칫 일점 수기가 없이 저렇게 전부 다 재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 역마를 산해놨기 때문에 실제 무속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을미일주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조울중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이 미토가 7월의 동태예요. 그렇죠? 7월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삼복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삼복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삼복은 뭐 초중하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뉘어질 때 가장 더운 계절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왜 더울 수밖에 없어? 전부 다 이렇게 양의 발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열합니다. 실제 그래서 굉장히 조열한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은 그 다음에 이 삼명통해의 자의 형상이 을목은 삼명통해에서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바람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을목위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을목이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위 화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꽃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을미일주들은 꽃밭에 미풍이 살짝 부는 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성정들이 그렇게 억세지는 못해요. 소프트하고 마일드하답니다. 그리고 남자도 을미일주들은 깡단이 그렇게 없어. 그냥 부드러워요. 왜? 삼명통의 자의를 낳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부드럽고 처세술이 좋은데 사람들은 깔깔고 앉는 자리가 일점 수기가 없는 미토의 조열한 땅에 놓여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어찌 보면은 조토라고 얘기도 하고 사막토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인가요?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은 울증이 굉장히 강해요. 울증. 쉽게 말해서 조울증이에요. 조울증이 강하다는 것은 작파가 있어요. 작파가 뭔지 아실 거예요? 작파는 왜 욱한 거 있죠? 욱이야, 욱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일지가 수기가 없으면서 이렇게 작파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무오일주예요. 이 사람 역시도 일점 수기가 없는 전부 다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화가 전부 다 이렇게 인성 로광이지만 화가 로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말을 질그릇에다가 태우는 격이고 삶는 격이라 틱병이 많습니다. 병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렇게 작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점 수기가 없는 건데 화기가 강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도 이미 분목인 거예요. 병인 일주가 그런 양상을 보이듯이 일단 을미일주는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 작파의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위에 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선택하지는 못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주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죽은 그 시체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일주들은 이러한 그 빼짝 마른 이러한 자기 놓여 있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일관성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생활력이 강해서 아주 자린고비의 어떠한 그러한 성정이 강하지만 사회성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황량한 조토의 풀밭이에요. 사막토라는 거예요. 사막토, 조토의 풀밭의 양상이라 일찍부터 삶 자체가 파란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 을미일주가 목이 목고에 놓여 있어. 그럼 나무가 잘 자라질 못해요. 저게 바로 이렇게 수기를 빨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을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좀 잘 보자고요. 이런 미토의 완전한 조토예요. 완전한 조토, 이 조토는 뭐 바짝 마른 이런 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조토에 쉽게 말해서 을목이 뿌리를 내린다고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물이 많고 하는 데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사막토라든가 아주 바짝 마른 데는 깊이 들어가야지만은 이렇게 뿌리를 낼 수가 있어요. 풀은 이렇게밖에 안 생겼는데 뿌리는 아주 깊어요. 그래서 이 뿌리 자체의 색깔이 대체적으로 흰색을 띠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백화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화현상, 즉 하얗게 대지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백화현상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을미일주들은 남녀공이 소년백발이 있습니다. 소년백발, 소년백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년백두, 소년백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기 쉽답니다. 머리가 하얘질 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기가 없는 가운데 사막토에 놓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물을 그리워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조갈이 있어요. 이 목고가 조갈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갈, 쉽게 말해서 조갈증이라는 것은 목마름 현상, 당뇨의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뇨에 플러스 산액이 있답니다. 산액은 뭐예요? 유산, 낙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을미일주들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을미일주들은 이 조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정신적 공황에 이 우울증이 와 있기 때문에 정신착란 같은 것. 그러니까 나는 정신병자 아닌데요? 꼭 정신병자라서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 조울증 자체가 바로 공황장애예요. 빙의 현상이라고요. 내가 꼭 정상적인 일이 아닌 비정상적인 하고 안 한 걸 떠나서 벌써 정신에 아마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에게 귀의하려고 하는 어떤 기운들이 많죠. 나는 신에 귀의 안 했는데 어디를 다녀요? 열심히 저 산다니고 운동하는데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일단 이 을미가 놓여있는 환경이 참 안타깝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옛날 우리가 동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을미가 놓여있는 환경이 바짝 마른 풀밭의 갈대예요. 이미 이렇게 바짝 마른 땅에 조토 위에 나와 있는 건불대기 같은 그런 형상들이라고. 저거를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에요 라고 얘기하는 갈대밭 속의 이발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짝 마른 잎사귀를 흔들어 버리니까 바사락바사락 소리가 나서 저 갈대밭의 형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을미는 갈대밭이에요. 그래서
갈대밭에서 속삭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은 을미일주들은 비밀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잘 지킬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킬 것 같은데 안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 근데 이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안 지킬 것 같고 안 해도 안 지킬 것 같은 사람은 상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오일주예요. 목화 양의 발산의 영역들이라 약속도 많이 하고 어느 인플레이션이 있어. 이 사람이 약속을 반드시 안 지킬까? 아니야. 잘 지켜. 근데 언어의 인플레이션, 언어를 남발하는 것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것 뿐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 음전하고 말이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아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 기분이 안 나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갈대밭의 바짝 마른 검불대기를 놔서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임금 등기는 당나귀 귀라고 얘기했던 참 이 서양의 어떤 그런 그 동화들이 동양에도 이렇게 참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더더욱이 보니까 을목이 목고야. 목고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사고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자존심은 굉장히 세. 자존심은 말도 못하게 세고 고집도 세고 그 다음에 자기 잣대로 세상을 관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고 쉽게 이제 보시면은 을미뿐만 아니야. 미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목화 토금소에서 을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정미가 있고 화에 토에 기미가 있고 금에 신미가 있고 수에 개미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5개가 다 있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목고야. 목고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들어간 게 없어요. 전부 다 비식지 관점이에요. 근데 비가 고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내가 즉 일간이 자기 고장지에 들어가 있다. 사고에. 그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세고 내 잘난 멋을 살아가. 그러니까 세상을 내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해서는 자모자폐가 되기 쉬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을미에 다시 얘기해서 재성의 이렇게 고를 놨잖아요. 재고를 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고를 놓으면 재복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재복은 있지만 육신의 흉화는 피할 수가 없는 것 이렇습니다. 그래서 을미일주들은 부자들이 많아요. 실제요. 부자들이 많고 아주 알토란처럼 벌지요. 악착같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을미라고 하는 것은 일지의 12 운송포태가 뭘로 나와 있나요? 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 유경, 활인, 그 다음에 상속, 분리, 그 다음에 양자, 입양, 타가, 입양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사람들은 양을 낳았으니까 조년이향인 거예요. 조년이향이라고 한다면 일찍부터 고향 떠나서 자수성가의 명이죠. 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수성가고 조년이향이지만 활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유형 등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놓을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우리가 재성의 동태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재성의 동태, 우리가 특히 을미일주는 재성의 동태. 전에 우리가 배울 때 갑오일주들은
식상 로강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제 을미일주들은 재성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미 재성이 기미의, 이 재성이 기미의 관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관대로 들고 나는 양으로 들어와 있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 관대를 가지고선 월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을 가지고 천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재성 월살이 양의 천살로 보고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을미는 이제 여러분 신사를 한번 좀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백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성 백호 이렇게 나와 있어. 제가 제 십성 가운데 재성이 백호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는, 백호는 일지에 쉽게 말해서 제가 관대를 깔고 백호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친이에요. 그렇죠? 이 백호는 한마디로 혈광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의 어떤 카리스마, 지도력, 나의 잘남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반면은 백호는 백호가 놓여있는 그 자체의 육친의 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이미 재성 백호니까, 그러면서 관대를 놓은 부친의 형상을 이미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일주들은요, 부친이 인묘 현상을 보면서 백호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부친으로부터의 재산은 물려받을지 모르지만, 양을 낳았으니까 모르지만 부친의 동태는 흉화를 피하기가 어렵더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대 월살이 천살에 놓여 있으면은 부선망이에요. 부친이 먼저 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에 내가 그럼 부친을 잃어버릴까라고 한다면, 사고를 여는 충형의 기운, 즉 축, 미 있죠. 술축 있죠. 술축의 이 토운에 계고의 입고의 현상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그래서 을미일주는 미안하지만 술축 행운에 부선망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을축일주들 가운데는요, 부모가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양상이 썩 아름답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분들이 이렇게 미토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수기가 없는 가운데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 마십니다, 주로. 이상하죠? 다 그 원인이 있답니다. 그게 이렇게 양의 관대에 월살이 천살을 보면서 일점 수기가 없는 이렇게 부친 즉 재성이 저렇게 고에 들어가면요, 주로 마시는 걸로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을미일주들은 부선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돌아가시는 형태가 썩 아름답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뭐 더 이상 뭐 무서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입관을 하거나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염습을 하시는 분들이 예쁘게 이렇게 치장도 해주고 그럽니다만, 특히 뭐 사고수 같은 경우는요, 사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얼굴이 좀 잘못된 꿰매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좀 그럽니다만, 이렇게 이제 뭘 이렇게 마시고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몰골이 아주 흉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흉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을미일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린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생명을 다하고 자연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건 당신이 수기가 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을미일주는 보자마자 수기가 잘 짜여져 있는가. 이것이 핵심 관건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아마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실 부모의 상이다. 을미일주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12 운성에 따라서 한번 10성을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먼저 식신 동태를 한번 보시자고요. 식신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화토 돈법에 의해서 정미가 관대로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좌 양궁에 놓여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신의 동태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대좌 양궁이니까 자식의 동태는 성공하고 현달한 자식을 내가 보살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상이 대자 관대를 낳았다고 한다면 말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빨이 좋아. 말을 잘해요. 그 다음에 양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내가 누군가를 유경하고 가르치고 누군가를 하여튼 보살피고 그런 쪽이니까 입으로다가 무언가를 하는 업을 놓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이렇게 식상이 관대의 즉 대자 양궁이면 식은 나한테 건강이거든요. 건강을 내가 서로 돌봐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대자 양궁이면 여명의 입장의 건강은 별로 안 좋아요. 잔병치레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토의 중원이 굉장히 허약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을미일주들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자의 형상이 바짝 마른 건불대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짝 마른 사람들 있죠? 남녀가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을이라고 하더라도 을도 보면은 묘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화에서부터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추,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해 이렇게 있지만 요 을묘들은 있죠. 키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체적으로 이 을목 일주들이 키가 좀 왜소하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대체적으로 다이어트형 체질이 많아요. 근데 을묘 일주들이 이 중에서도 특별히 좀 작은 쪽에 들지만 을미 일주는 완전히 다이어트형 체질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을해나 을사 일주들은 그래도 살집이 있답니다. 근데 을류 일주들은 눈이 충혈되기가 쉽고요.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을축의 일주들은 앉은 자리가 축에 개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키가 크고 뚱뚱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을축 일주들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을미 일주들이 이렇게 다이어트 체형을 많이 놓는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식상이 대자 양궁에 놓이면 저런 형태를 보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비견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비견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면은, 비견은 보니까 뭘로 나와 있냐면 당연히 을목 자체예요. 그러니까 을목 자체가 양이 양을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양좌에 양궁에 놓여 있어. 이게 뭔 얘기냐? 비겁은 나의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을미일주들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의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입양을 했거나 입양을 당한 경우가 많아. 타가 입양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축이야. 신축에 양을 낳죠.
봤더니 이 사람도 보니까 지지에 뭐가 있어요? 신이 이렇게 와 있죠. 이렇게 양신의 우각을 나서 성격은 욱하지만 신축들이 나 자신은 어떻다고요? 입양의 팔자이기가 쉬워요. 물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입양을 하고 또 하나밖에 안 노니까 그런 경우가 덜하지만 옛날에는 버린 자식도 있고 삶이 힘들어서 갖다 맡긴 경우도 있어요. 입양이 많았다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팔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일주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로 보면은 입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40대, 50대, 60대들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일찍 조년 이향에 자수성가라는 뜻이에요. 집을 일찍 떠났다는 얘기라고. 양을 낳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신축이 됐든 을미가 됐든 집 떠나서 자기 혼자 자수성가해서 자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양을 낳았으니까 부모의 재산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사람. 왜? 상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축이나 을미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본인이 입양이 되든 아니면 타가의 내가 또 아니면 타자의 입양을 가든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 쉬운데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천간과 지지가 전부 다 을목 비겁에 놓여 있지만 어떤 행운에 보니까 경금의 행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경금의 행운이 들어오면은 이게 정관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을미는 정관의 쉽게 말해서 비겁이 정관을 쟁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쟁제가 아니라 쟁관하는 형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경금의 행운에서 쟁관의 양상을 띠게 됐을 때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이럴 때 일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합관을 굉장히 원해. 합관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경금 행운에 이성난으로 인해서 어떤 굉장히 그 주의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미 일주들은 이렇게 월화천반의 구조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어차피 고독한 팔자예요. 근데 이제 이걸 남명으로 보시자고요. 남명으로 우리가 비겁을 놓게 되면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금이 쟁반이 합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명은 특히 여명 말고 남명은요 이럴 때 경금 행운에 승진, 승급의 행운이 들어오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말이에요. 여명이 경금이 되든 여명이 을이 되든 이거 뭐 남녀명이 똑같아요. 이렇게 합의 운이 들어오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성난이 들어와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꼭 이렇게 경금을기가 아니라 그래도 병화가 되었던 신금이 되었던 이렇게 운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합의 운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일주에 따라 틀립니다만 약간은 이렇게 우리가 이성의 난이 들어왔다는 것은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활동의 운들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합의 운들은 바깥으로 내가 놔두는 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는요. 그래서 합은 만들어서 새로운 양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화천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고독한 팔자이다. 어쩔 수밖에. 그러나 남명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승진, 승급이 잘 들어오더라.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재성은 보니까 기미가 재성이 물론 편재입니다만 재성은 기토가 보니까 대좌네 그렇죠? 대자의 양궁에 놓여 있더라. 재성 대좌의 양궁에 놓여 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편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재성의 동태는 부친의 동태와 더불어서 부인의 동태를 우리가 동시에 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명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남명 입장에서는 미토에 이렇게 재성, 즉 쉽게 말해서 부인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기운을 저기다가 고로다가 깔고 있기 때문에 부친의 횡액은 틀림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부친의 횡액은 틀림없이 이렇게 들어온지만은 부인의 입장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을미일주들의 이래 부인들은요 굉장히 몸이 아파요. 굉장히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미일주들은 미토의 이 재고에 귀도를 깔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 재고의 귀도를 놨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전에도 축과 미토는 귀도요, 진술은 아수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기억을 하시겠을 거예요. 이건 아수라를 놓고 축미는 귀도를 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수라와 귀도의 진술 축미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재를 다투는 거예요. 재물, 돈을 다투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재물이 여러분 월급 따박따박해서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건 올렸다 하면 부동산 그 재물 버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 부동산 돈 벌 때 버릇에 전쟁통이잖아요.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수라를 인도의 전쟁 신의 이름을 따서 불교에서 특히 이제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 아수라다, 귀도다, 선도, 인도, 불도, 축도라고 하는 얘기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달마대사에서 나오는 감명성어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처님의 그 불교 그쪽에서는 불수장결도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지지를 2개씩 나누어가지고 6개로 나눠서 자오는 불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묘유는 축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신은 인도 그 다음에 사해는 선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만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진술충미만 알고 계시면 돼. 진술충미는 전부 다도 이렇게 아수라 귀도인데 뭐에 대한? 돈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지지에 진술충미를 놨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 다음에 그런 만큼 구두쇠가 많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귀도에 아수라에 그 다음에 편자를 저렇게 놨죠. 재신으로 저렇게 놨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일수돈 돌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걸로도 우리가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 또 그런 쪽에서 일을 한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재성이 말이에요. 공망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뭐가 공망인가 볼까요? 을미니까 갑, 오가 있죠. 앞에는 진사가 있죠. 그러니까 오행으로다가 토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성, 공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을미일주는 재공이에요. 재공이야. 재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 미토 자체도 공망이야. 근데 보니까 미토가 지지에도 이렇게 깔고 있어도 굉장히 공망 자체가 커요. 재공이. 그럼 재가 터질 때는 어떨 것인가? 재가 터질 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토와 축토가 들어와서 충형으로다가 건드려주면은 이때 아까 육친의 중에서도 부친의 흉액은 면키 어렵지만 재공, 재가 발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친이 들어가시면 뭐가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몸이 다쳐서 흉은 있지만 보상은 있잖아요. 그 득실이 반드시 있어요. 어느 쪽 택하실래요? 그래도 사고는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이에요. 어떤 이렇게 득실이 분명한데 이제 남명의 경우에는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재성,
우리 지금 재성을 얘기를 합니다만, 내가 남자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를 다투는 동태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실제 이 토가 그러지 않아도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턱에 비겁이 쟁제 양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을미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부인이 아파요. 아프고 정신적으로 대체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흉곡을 많이 받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는 종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종을 한번 해보면은, 종은 관인만 갖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관성을 우리가 이제 종해보면은 당연히 금이에요. 그렇죠? 경금과 그 다음에 신금인데, 경금은 경미가 오니까 대를 놓나요? 관대, 대, 종. 그 다음에 대종, 그 다음에 양, 궁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은요. 그 다음에 신은 신미, 쇠지요. 그렇죠? 쇠종, 양궁에 놓여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관성을 아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남명 같은 경우에는 합하운에 승진, 그 다음에 승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명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명은 우리가 아까 쟁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게 관성의 동태는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쟁관을 피할 수가 없어. 쟁관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명은 일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양의, 즉 양의 천살, 내가 보살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종 양궁을 놨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관이 고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이 대종양궁 옷을 입고 내가 보호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부양해야 돼. 쉽게 말해서 여명이 부양을 해야 돼요. 여명이 부양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을미일주의 남편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미안한 얘기예요. 거의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아요.